예, 그러면 우리 시간이 돼서 오늘 두 분의 그 연자를 모셨습니다. 그 서지카 그랜드 라운드로 우리 김명수 전 주임 교수님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스럽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주실 거는 지금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 운영 경험에 대해서 장기식 코호트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건데 지금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 레지던트 할 때 이제 같이 저 윈년차였는데 김용수 교수님이 그 액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달인이셨습니다. 전공의 때부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정리를 잘하나 이런 걸 보고 배우면서 저도 액세스를 공부를 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전공의 때 가졌던 생각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영향을 발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늦게 진행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제가 그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 운영의 경험 해가지고 속도도 코트리에 괜찮으시고요?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코트리는 코리안 트랜스플란테이션 오늘 레지스트리 보고 약자가 요거 되겠습니다. 소변지 꼭 그래서 버리시고 할 장기식 거고요. 코호트 구축 및 찍어가지고 운영에 지금 관한 이제 어디 얘기가 잠깐 누워 되겠습니다. 계시고 지금 저기 김영수 주임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제 책상에는 아직도 제가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딱 보기에 좀 무지 오래된 것 같으실 텐데 20세기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3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라는 게 있고 액세스도 보면은 그 비주얼 베이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총괄 뭐 의학자가 봐야 돼 이걸 꼭 의학자가 봐야 되나 하는 그런 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25년 전서부터 제가 무지 숙지하고 연습했던 그런 책들이라서 차마 아직도 버리기가 힘들어서 제가 아직도 갖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가지 통계의 그런 제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이시계과에서 구축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실제로 키드니, 리버, 그다음에 뇌세자 등록자를 해가지고 많이 좀 준비를 했고요. 대외적으로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1990년대서부터 활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대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좀 특강도 요청을 해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내과에 가서 일단은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가서 2012년도에 한번 이제 발표한 적도 있었고요. 거기 있는 선생님하고 디스커션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의료 보건에 관한 이런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20년 동안 제 모든 걸 다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성과물에 대해서 잠깐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이 장기별, 제가 아무래도 이시계과니까 장기별 이시계에 관한 그 코호트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장기식에 관해서 넘버원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넘버원인데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딴 나라에서 없는 두 가지의 장기식 형태가 다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리빙 도너에 대해서는 월등하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권 나라치고는 뇌세자가 많아요. 그게 이제 대한이식학회를 포함해서 이식에 관련된 여러 선생님들이 지난 20년 동안 많이 노력한 결과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전체 이식 건수의 30%를 뇌사저로 감당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 즉 리빙 도너하고 카데바 도너가 같이 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기 이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장기 이식에 관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서부터 2011년도부터 사전 조사를 했고요. 대한이식학회에서 2012년서부터 2013년부터 신장이식에 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2010년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서부터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2014년서부터 저희가 장기식 코트 구축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작년 2022년 12월 달까지 3단계 계속 약 9년 동안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4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보건복지부에다가 프로포즈를 했던 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런 사업 3단계까지 9년 동안 하면서 환자 중독 추적 조사, 다음에 인체 유래물 수집 및 위탁, 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성과 그런 거를 다 활용하는 그런 절차를 또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코트를 구성을 하려면 제일 먼저는 하드웨어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하드웨어라는 게 뭐냐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별 코호트 참여 기간이 신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29개 센터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43개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간 같은 경우에 25개 센터, 심장은 7개 센터, 폐는 5개 센터, 췌장은 6개 센터입니다. 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식하는 센터 중에서 45%만 참여하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센터가 전체 우리나라 이식 건수의 80% 이상을 시행하는 센터입니다. 따라서 메이저 센터를 다 망라한 그런 센터로 구성이 참여를 저희가 유도를 했고요. 이런 여러 센터가 참여했을 때 그거를 관리, 행정 지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CRA를 일단은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8명의 직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센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자료를 모으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설계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는 나중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하실 때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분석하기가 좋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항목이 많게 되면은 한 사람당 자료를 모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행률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또 너무 간단하게 자료를 모으면은 나중에 분석해서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필드 하나 만드는 것도 미리 설계를 해야 됩니다. 즉, 내가 어떤 논문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선 자료를 모집을 해야지, 자료를 모으고 나서 그 자료를 갖고 활용을 하겠다 하고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특히 이게 대규모 멀티센터 스터디를 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설계를 하지 않고선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헛고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2014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23년 됐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동을 좀 시켰습니다.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의학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10년에 만들었던 필드가 유효한지 아니면 새로운 필드가 필요한지 계속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이렇게 변동을 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질적인 관리, 즉 퀄리티 컨트롤을 안 하면은 그 자료는
활용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료는 모이면은 보배다. 그거는 옛날 개념이에요. 그냥 모으자는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아무 데도 쓸 수가 없어요. 모인 자료가 계속적으로 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건지, 다음에 정확하게 잘 기입이 됐는지, 내부적인 오류가 없는지를 수없이 자꾸만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자료 갖고 분석하는 게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장기별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 수집된 거를 계속 좀 점검을 하고요. 다음에 입력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을 아싸리 처음부터 해가지고 CRA한테 줘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일단은 다 데이터를 입력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의 중앙 조직에서 일단은 자료 모니터링을 1년에 2차례씩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 관리가 돼야지만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자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년 동안에 신장 같은 경우에 10,000명을 등록을 했고요. 간 같은 경우에 6,700명, 심장 같은 경우 931명, 폐는 388명, 췌장은 182명을 등록을 했고요. 요거는 저희가 2019년서부터 3단계 사업하면서부터 이제 추가를 한 건데 아시아 신장이식 아스트랙이라고 이제 아시아권 같이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1,400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근데 중간에 요게 코로나 시기하고 겹치면서 사실은 많이 활성화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후부터 이제 외국하고 아시아권하고 이제 컨택하면서 이제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데이터 코트리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바이오뱅크를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등록된 환자가 이식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체가 수집이 되고요. 다음에 이식한 후에 주기적으로 검체가 모집하는 그런 바이오뱅크를 구축을 했고 이 바이오뱅크를 일부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요. 일부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면서 연구자한테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 업체하고 일단은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아까 퀄리티 임상 자료 저기 질적 평가를 하듯이 이 자료도 일단은 같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레치노믹스라는 업체하고 저희가 9년째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자료가 수집이 되면은 이게 센트럴 랩에 보관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도 관리를 하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거의 우리가 기준에 합당된 거를 확인하고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 보고서는 저희가 초반에는 연구자용만 만들었다가요. 저희가 2021년 2019년도서부터는 연차 보고서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연구자용 같이 이제 전문가를 위한 연차 보고서가 되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인용의 연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관한 연차 보고서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시기에 관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담당한 선생님들이 조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구구절절 좀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 끝나고 나서 이제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나머지 얘기를 하겠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어, 제 나름대로는 사실은 무지 연구에 도움이 되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홈페이지를 단순히 저희가 그냥 저희의 실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결과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또 하나는 자료를 연구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온사이트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등록을 뗀 따위를 실시간으로 일단 분석하는 자료를 연구자한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자료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고트리에서는 학술 연구 과제를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IIT. 쉽게 말하면 나 이런 거 연구하고 싶어 하고 손 드는 때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SIT, 외부 기관에서 위탁 영역 과제로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외부 기관하고 협업 과제, 즉 우리나라 NIH 또는 코너스, 다음에 코다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장기식에 관련된 정부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서 요청하는 거를 같이 협력해 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공모 과제를 모집을 해가지고 연구비를 줘가지고 연구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공모 과제 같은 경우에는 총 2020년에 17건에서 4개 선정했고요. 재작년에는 10건 모집해서 8건, 작년에는 13건이 응모해서 6건 해서 1년에 보통 4건에서 8건 정도의 연구 과제를 계속 수행하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술대회 발표가 점점 늘었고요. 중간에 여기서 나왔다시피 코로나 때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학술대회가 일단 줄어서 그런 거고요. 논문 발표는 최근 3년당 38편인데 중요한 건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1단계 때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풀링하는 것만 바빴지 사실은 그거하고 논문 쓸 겨를이 없었고요. 두 번째 단계 되니까 이제 11편 정도 3년 동안 생겼고요. 근데 3년 상단계 돼서 2020년 되니까 1년에 19건, 12건, 그 다음에 17건.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요.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작년에 17건을 벌써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록 사업이라는 게 레지스트리가 이게 저희가 예측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논문 실적이 천천히 올라가겠지만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논문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저기 큰 빅데이터를 이용한 배분에 관한 정책을 저희가 제안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여기에는 신장이식 배분에 관한 정책을 제안을 했다고 했지만은 요거는 시행이 됐고요. 그 전에 15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멜드 간이식 같은 경우에 멜드 시스템으로 바꾸는데도 저희가 이제 일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트리 사업은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아주 지금 정부 측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일 우등생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년이 떠나서 올해 2단계 사업으로 해서 9년을 또 다시 또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이제 4단계 사업으로 승인받았는데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 10년 이상 유지되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앞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나머지 한 10분 동안은 저희 홈페이지가 어떤 연구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코트리 홈페이지 되겠습니다. 코트리 ORG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셔도 사실은 활용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연구자한테 일단은 부분적으로 이게 제한적으로 명리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없는 분들은 그냥 뭐 조직도 뭐 규정 뭐 연역 뭐 그런 거밖에 못 보고요. 실제로 등록 사업의 현황이나 뭐 그런 거는 못 봅니다. 그래서 등록 사업의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장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몇 명이 등록이 되어 있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요거가 이제 실제로 JP 파일로 이제 다운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만약 관련된 논문을 쓰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자기 자료에 그 너머그래픽이나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령에 따른 분포가 이렇게 나온다.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3개월마다 자료를 백업받아서 그거 갖고서 이제 통계를 내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의 타임 뭐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직 데이터를 일단은 여러 가지 그래프 형태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놔서 일단 해줬고요. 다음에 연구개발 활동은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현재 승인된 연구과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5월 9일 날 이제 나온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간 같은 경우에 민은 기사님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저기 간장위원회 하면서 승인받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놔두는 이유는 연구자들이 연구 계획표를 쓰기 전에 이게 이제 자료 요청할 때 자료가 나오는 건데 자료 요청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어떤 자료를 만일 응급도에 대한 연구를 할 거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응급도에 관한 연구가 우리 자료를 이용해서 몇 건이 하고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가 뭐가 있다는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자료를 신청하게 해놓은 거고요.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연구하는 과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보면은 임상 연구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쥐약스 연구가 있고 검체 연구가 있고 세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지금 임상 연구, 임상 데이터베이스 갖고 하는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체 갖고 하는 게 있고,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작년부터 NIH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등록된 2만 명의 환자에 대해서 일단은 홀 지놈 시퀀싱, 쥐약스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서는 사실은 연구할 수 있게 지금 따로 스페셜 팀을 지금 만들어서 저희 병원의 그 지원영 교수님하고 같이 매칭해서 지금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과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홈페이지가 진짜 연구 성과만 이제 보여주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저기 그 연보나 보여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연구 성과가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연구 자료를 요청하는데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된다 하는 거를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에 대한 과정이나 그런 거가 지금 시스템에 가게 다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연구 자료 신청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대한인식학회가 처음에 이 코트리 사업을 할 때 일정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액으로 일단은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10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로서는 지금 제 평가가 좋아가지고 현재로서 매년 좀 최고 등급으로 해서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인 사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저희 선생님들이 이 코트리를 통해서 민은기 교수님도 그렇고 여기 김덕기 교수, 김덕기 교수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문을 좀 많이 영어 프로포절 해가지고 그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병원 자료만 갖고선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여러분들이 이시계과 이런 제가 나름대로 일단 구축해 놓은 이런 플랫폼에서 일단 좋은 성과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한된 시간에서 그냥 두서없이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명수 교수님은 저희 병원에서 그 IRB가 있습니다. 거기 IRB 위원장님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요. 또 학생에 대해서도 애정이 많으셔서 학습 공동체라고 있거든요. 그 위원장을 맡아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각 분과에서도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외과 전체에서 통합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교수님 혹시 유방암이 이거 코트가 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했을 때 선생님 어떻게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예. 안 그래도 질문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잘 되고 또 정부 과제랑도 연계에 돼서 잘 진행이 제가 봐도 참 잘 구축돼 있고 직원들도 많이 이제 뽑아서 안정적으로 운영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은 이제 유방암 학회 데이터베이스가 있긴 한데 요 코트리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제 영세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좀 운영되는 부분들도 많고 결국에는 그 자원이 그 재정적인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유방학회는 처음에는 제약회사에 약간 도네이션으로 시드머니를 해서 구축이 되다가 유지가 좀 어렵고 제약회 사정이 좀 바뀌면서 현재는 이제 아주 최소한의 수준에서 메인테인하고 있고 학회의 어떤 자원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포트리의 시작과 성장에 있어서 어떤 시드머니라든가 그런 또 여러 선생님들의 그 이시계과 교수님들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지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2014년부터 시작했지만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9년도, 2008년도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이식학회에서 처음에는 시드머니를 대가지고 2010년도서부터 해가지고 2013년까지 한 3년 동안은 대한이식학회 지원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한 3년 하면서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다가 일단은 장기이식 관련 그런 등록 사업에 대해서 많이 피력을 했고요.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첫 해는 8억, 그다음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올해는 15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12억 정도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예산 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거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트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코트리 사업에 관한 게 저기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재단에 관한 저기가 있는데 재단은 거꾸로 못 돌아가게 돼 있구나. 그래서 재단법인을 하나 설립을 허락을 해줘가지고 제가 재단에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위탁 연구과제나 그런 거를 받으면서 거기서 연구비를 일단은 출연합니다. 그래서 어,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은 1년에 그 등록 사업 유지하는데 한 12억, 다음에 연구에 필요한 보통 연구비 보통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저희가 어, 모집을 해가지고 일단은 하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좋게 받는 게 무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정부에서는 평가가 좋으면은 일단은 연간 평가가 좋으면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 연말 평가할 때 그 최고 등급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산이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드머니를 조금 학회나 그런 데서 좀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사업이 시작된 다음서부터는 성과를 내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쭤보는 것 중에서 하나가 아마 제가 이제 10년 전에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위에 선배님들한테 미리 양해 구해가지고 10년 전에 저보다 시니어는 다 배제했습니다. 왜 배제를 했냐면 이거는 앞으로 10년 후에 자료를 쓸 거니까 선생님은 저보다 높으신 분들은 다 은퇴한 다음이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니어 스텝,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중견 이하이신 선생님만 제가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코트리에서 제일 시니어가 저예요. 제 밑으로는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다행인 거는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 여러 선생님들 위에 선배님들이 저한테 정권을 주고 당신들은 참여를 안 하셨던 거에 대해서 무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등록 사업이라는 건 성과가 1, 2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짧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약간 학회랑은 분리된 법인인 네,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사실 제 어려움은 유방학회에서 그런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막상 놔준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죠.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배 교수님들이 큰 결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랜 수행을 이렇게 세월 동안 하려면 두 가지가 제가 보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열정이고 하나가 헌신인 것 같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열정과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